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보로노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로노이는 뭐 금요일날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지지 구간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또 이평선들을 깨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오늘 일부 회복을 했습니다만 사실 뭐 완벽하게 회복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치만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줬었던 이런 또 추세와 그리고 또 10만원 구간에 대한 테스트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바이오가 일반적으로 사실 뭐 지수 방어하는 데는 뭐 바이오만 한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좀 반등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목요일 금요일 뭐 관세 그리고 또 우리나라 뭐 대주주 요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밀려 내려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로노이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었죠. 근데 사실 뭐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좀 모멘텀 플레이가 우선적이지 뭐 시장의 수급, 뭐 차트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재료적인 측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보로노이를 완전 해부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기자분이 이제 보로노이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브리핑을 하십니다. 이게 브리핑인지 어쨌든 간에 보로노이,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보로노이가 그렇게 지금 시가총액이 2조에 육박하는 종목이지 않다. 너무나 고평가다. 너무나 꿈이 야무지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VRN 07 관련해 가지고 과연 적정 가치가 얼마인가 라고 하면서 보통 이제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해당 기업의 뭐 적정 주가를 뭐 판단할 때 쓰는 그런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바이오 종목을 그런 수치로 분석을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뭐 보르노이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에도 뭔가 좀 잘 맞지 않는 접근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보로노이에게 가장 강력한 것은 VRN111인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10이라든지 07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지 결국 원투펀치는 VRN111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 치료가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끊임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죠. 과학자들이 새 치료제를 만들면 암은 또다시 새로운 돌연변이로 저항을 하면서 살아남죠. 그러면서 환자에게 최악의 그 의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죠? 이제 더 이상 쓸 약이 없다, 뭐 이런 말을 듣게 될 때는 이제 절망에 가깝죠. 하지만 VRN11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새로운 창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VRN11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약도 듣지 않았었던 C707S라는 아주 강력한 돌연변이까지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또 희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게다가 뇌에까지 전이된 암에 대해서도 약물이 잘 들어가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큰 강점이고요. 이전에는 약이 뇌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웠습니다만 VRN11 같은 경우에는 그 장벽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죠. 더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 약의 작동 방식이에요. 보통 항암제다라고 하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몸에 안전하지만 약효가 약한, 또는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이 커. 그런데 VRN11은 이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갖춘 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물처럼, 비가역적 약물처럼 효과가 오래가면서도 가역적 약물처럼 안정성도 기대할 수 있는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말이 독특한 거지 사실 이게 현실화가 되면은 어마무시한 거죠. 사실 현실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VRN11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존 치료제가 듣지 않는 환자, 뇌전이가 된 환자, 부작용이 걱정되는 환자, 이 세 가지 모두에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제는 뭐예요? 아직 여전히 임상시험 중입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폐암 치료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도 있는 신약 후보임에는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런저런 바이오 종목들이 뭐 한때 되게 재밌었을 때가 있어요. 와,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되면은 그냥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것들 말고 진짜 뭐 말 같지도 않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뭐 약을 고치겠다 뭐 이런 진짜 터무니없는 것들 말고
실제로 임상을 하면서 데이터가 나와주고 이런 바이오 종목들을 보면은 진짜 와 이게 진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좀 혁신적일 수 있겠다 이런 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주가가 뭐 엄청 올라가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은 시장에서 처음에는 그런 또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건 맞죠. 야 이게 만약에 진짜 현실화가 되면은 어마무시하겠다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도 보고 혹은 어느 순간부터는 뭐예요? 시장에서 관심 바뀌죠. 예, 시장이 그 인내심을 따라가주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예, 왜? 그리고 다른 눈앞에 보이는 호재들의 주가가 움직이는데 언제 저거 임상 기다리고 언제까지 저거 데이터 나오는 거 보면서 아 요번에는 좀 개선된 데이터를 봤네요. 또 언제는 또 야 이거는 이제는 좀 더 괜찮아졌네요. 사람들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르노이뿐만 아니라 뭐 다른 바이어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여러분들도 아마 뭐 보르노이 뭐 검색하시면은 뭐 특정 기사를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뭐 저번까지는 그 기사에 대한 내용들을 아 이거는 뭐 충분히 합리적인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오늘 내용은 약간 좀 터무니가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결국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 가져야 되는 건 VRM 11이다 라는 말씀 딱 드리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하반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적 시즌 또 마무리가 되고 또 새로운 또 업종과 모멘텀에 대한 집중이 필요한 시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하반기에는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어떤 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보르노이 영상 댓글에 보시면 저희도 공식 텔레그램 채널이 있죠. 이쪽으로 꼭 입장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